미분양 증가와 공사 중단.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신문 2월 9일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도 중단됐다는 내용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862가구가 증가하고 달서구 본동 아파트는 공사가 멈췄다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1월과 24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32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마이너스 42, 동구 마이너스 14, 서구 마이너스 53, 남구 마이너스 55, 북구가 마이너스 89, 수성구 마이너스 87, 달서구가 97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대구 전체 12월 말 현재 미분양 세대수는 8,807세대가 되겠습니다. 중구가 770, 동구 477, 서구 843, 남구 937, 북구는 1835, 수성구가 1066, 달서구는 2805세대가 미분양 주택입니다. 달성군 74, 군위구는 없습니다. 사실 미분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준공 이후의 미분양은 악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전체 준공 이후의 미분양이 862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줄었습니다. 달서구가 999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준공 이후에 대구 전체 미분양은 2674세대이고 달서구는 1030세대가 준공 이후의 미분양입니다. 수성구도 646, 동구가 465세대가 되겠습니다. 대구시 미분양을 살펴보게 되면 2010년도 시점에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준공 이후에 미분양도 많았고 전체 미분양도 많았습니다. 이후에 다소 많이 줄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물론 전체 미분양은 다소 줄어들고 있긴 했는데 최근에 반짝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의 미분양도 다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여기가 볼리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더샵 달서 센트엘로가 되겠습니다. 달서구 본동 888-2번지입니다. 272세대이고 26년 6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분양 당시의 경쟁률을 살펴보게 되면 84A 타입입니다. 73세대 모집에 65세대가 미달이었습니다. 84B 타입 127세대 모집에 116세대가 미달, 84C 타입 70세대 모집에 68세대가 미달이었습니다. 전체 270세대 모집에 24세대만 청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36평형 단일형 분양입니다. 평균 분양 가격은 6억 6,933만원이었습니다. 84A 타입은 6억 7천, 84B 타입 6억 6,800, 84C 타입은 6억 7천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862가구가 증가했다는 내용이고 대구시 DSR 유예 등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민간합동주택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나온 내용들은 대출 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수도권에만 유예하고 비수도권은 제해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샵 달서 센트엘로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가 볼리 네거리입니다. 볼리 네거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더샵 달서 센트엘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감천초등학교인데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고등학교는 효성과 대건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10분 이상 도보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멀어 보입니다. 지하철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양 금액이 거의 7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다소 분양 금액이 비싸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2월 9일자 매일경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허그도 전세대출을 조인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으면 한도를 축소하게 된다는데 부동산 시장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한번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높고 그리고 경제력이 좋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는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고 그리고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는 고이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그가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전세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한도 축소까지 이어지게 되면 위치에 따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더욱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를 끼고 갭투자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거의 갭투자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그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 한도가 줄어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 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은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입자가 대출금 2억 4천만 원을 못 갚아도 허그가 전부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사실상 세입자가 아닌 허그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행들은 사실상 세입자가 아닌 허그를 믿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상환 능력을 보지 않는 보증기관은 허그뿐이라 국토부가 손질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증이 가능한 곳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허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전세대출이 되었습니다. 허그는 지금까지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허그도 이제부터는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세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한도 축소에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고 금리도 올려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구는 현재 지금 미분양도 많고 거래도 굉장히 한산한 상황에서 7월달부터 스트레스 DSR에다가 허그에서 전세대출 보증금까지 줄이게 되면 앞으로 경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국이 안정이 되고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